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. 2차 전지를 비롯해 궁금한 섹터가 참 많습니다. 흔들리는 섹터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가는 전략 나눌게요.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새해 들어서 2차 전지 쪽 아직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LG 엔솔 실적 이후에 엔솔도 40만 원 깨지고 삼성 SDI도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괜찮은 쪽은 그래도 전해질 쪽인데 뭐 전고체 쪽도 그렇고요. 엔캠 특히나 유달리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.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. 전액 쪽이 지금 최근에 가장 반등세가 강한 네. 모습인데요. 그 IR의 보조금 그 모델 리스트가 발표가 됐는데 그 FOBC가 워낙 타이트하게 적용됐다 보니까 뭐 GM 볼트라든가 뭐 블레이저, 이코넉스 이제 그 얼템 셀즈 공급 모델들도 일부 그 포함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분리막과 전액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네. 보이고요. 그 전액 같은 경우도 아래법 규정에 의해서 2024년부터 올해부터는 중국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전액 그 관련 기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. 그 네. 엔캠 그리고 동아일렉트로, 덕산일렉트라, 그 솔브레 MI.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는 동아기업, 덕산테코피아, 솔브레 홀딩스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. 그 국내 전액 기업 중에서는 그 대장주가 사실 엔캠 역할을 하는 이유가 현재 캐파가 이제 2만 톤이 있고 그리고 올해 18만 톤까지 증설을 하고 솔브레 홀딩스도 5천 톤 캐파가 있고 올해 네. 2만 5천 톤까지 증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캐파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북미 쪽에 공장이 현재 있으면서 증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먼저 반등이 나고요. 그리고 이제 덕산 테코피아도 자회사가 이제 올해 이제 6만 톤, 동아 기업도 이제 동아일렉트로가 올해 8만 톤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국 현지의 법인 그 공장이 있는 이 4기업들이 이제 골고루 수혜가 될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엔캠 같은 경우는 그 지난 11월달에 언론 보도상에 그 LG 엔솔과 GM 합작 법인이 얼템 셀지의 차세대 전액 공급이 확정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공장도 올해 이제 1분기에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전액 자체가 유통기간 짧기 때문에 현지 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네. 거기부터 운송을 해서는 그 변질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. 현재 공장 생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4개 중에 증설 능력이 가장 큰 엔캠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뚫고 가고 있습니다. 또 계속 500 물량 계속 나오는데 아마 5월 달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캐파가 이제 그 엔캠이랑 솔브레 홀딩스 자회사가 그러니까 2025년도, 2026년도도 증설을 더 추가적으로 또 하거든요. 그래서 더 센 것도 있지만은 그 네 개 기업들을 골고루 보시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 들어가시는 보다도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 오버의 물량 나오면서 그럴 때 조정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하나를 딱 찍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섞어서 적당 비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적어도 이제 전기차 수가 판매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판매가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네. 대체로 어차피 이제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전기차 시장이 상저하고 정도로 보기 때문에 상반기 쪽에 좀 고전을 좀 할 것 같고요. SD 같은 경우에는 그 젠6 스텔란티스 물량 납품 계획이 있지만은 지금 GM이랑 포드를 제외 나머지 완성차들이 그대로 지금 그 전동화 전환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경쟁이 좀 심한 될 거라서 고객사가 또 상대적으로 적은 SDI 쪽은 약간 불리한 측면은 있고 다만 이제 스텔란티스 합병 공장이 이제 그 2025년에서 2024년도 하반기로 가동 시점을 이제 좀 앞당겼다는 것들은 어쨌든 2024년부터 AFPC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는 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유럽 쪽 물량을 좀 견조하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LG 엔솔이 지금 유럽 쪽 물량이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SDI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 리비안이라든가 BMW, 스텔란티스 요 이제 주요 기업들의 그 전기차 판매 동향, 그 앞으로 이제 판매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SDI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는 2025년도가 더 기대가 될 것이고요. 대체로 그 셀 쪽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슬로우 다운 되고 2025년도에 성장이 크게 날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엔솔이 2025년도에 기존의 그 성장이 한 5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여기 슬로우다운 되면서 한 2~3배 정도 이런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는 쪽으로 약간의 그 기대치는 낮출 필요는 네. 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셀리드, 2차 전지 소재 등 그 배터리 섹터, 전기 2차 전지 섹터는 현재 1분기 정도가 이제 실적이라든가 주가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
좋습니다. 각 종목별로 얘기를 주셨고 셀 좀 따로 떼서 좀 더 자세히 답변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. 저희 자동차 쪽도 들여다볼게요. 현대차, 기아, 1월에 대한 기대감, 연초에 대한 기대감 꽤 있었는데 사실 올해 전망을 내놓고 판매 목표량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나서 조금 주춤했습니다. 그런데 배당 기준을 바뀌고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. 이쪽도 미국 내에서 전기차 잘 팔고 있고요. 현대차, 기아 어제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시장 최근에 조정 좀 닫았기 때문에 시장 조정 때 좀 반등 나오는 경우는 있고,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165만 대 판매해서 미국 진출 이후에 그 네. 사상 최대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. 영업이익이 아마 지난해 둘이 합쳐서 27조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건데, 다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. 이제 그전의 실적은 그 제네시스라든가 레저용 차라든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이제 친환경차의 판매가 좋았는데, 지금 현대기아차의 그 이제 전기차들이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,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전 차종에 대해서 7,500달러 할인에 좀 들어갔고요. 딱 IRA법 보조금에 상당한 그 금액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고, 지난 3일부터 이제 아이오닉 그 5, 6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에 이제 보조금을 들어가고요. 네. 이달 말까지 일단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, 기아도 그 EV6와 니로 EV에 이제 똑같이 이제 그 3,000에서 7,500달러 캐시백을 제공을 하는데, EV6 2023년에는 7,500달러, 24년에는 2024년형에는 이제 5,000달러 정도 적용하는 거로 해서 차종마다 좀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고,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전기차를 구매한 시점부터 세액 공제를 바로 받거든요. 네. 이전에는 이제 그 사후 신청이었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GM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7,500달러를 지급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습니다. 구매 시점에서 지금 자동차 딜러들한테 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거를 맞서기 위해서는 일단은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제가 그 현대기아차 쪽에 주목하는 거는 사실 이번에 그 CES에서 나온 기아의 그 PBV, 요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다목적 차량. 네, 그래서 PBV1부터 5까지 다양하게 이제 픽업 트로트 됐다가 이제 버스 됐다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데, 기아가 그 오토랜드 화성 PBV 공장에서 2030년까지 연간 30만 대 생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고요.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PBV가 생산이 됩니다. 이게 CES를 위해서 잠깐 컨셉화가 아니고요, 양산 준비가 다 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CES에서 같이 이제 관련 인포테인먼트 제품들을 잘 출시해서 기아랑 모트렉스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기아 같은 경우로 이제 최근에 우버라든가 쿠팡, 그 CJ 대한통운, 카카오 모빌리티 쪽과 협약을 맺어서 그 PBV 전용 사업 체계 공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고,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2027년까지 그 전차인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 차종에 대해서 한 15종의 라인업을 갖춰서 판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, 이번에 이제 EV3와 4도 대중차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기아 쪽도 이제 현대보다는 전기차 쪽에서는 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완성차 내에서는 탑픽을 기아로 보고 있습니다. 완성차 내에서 PBV 모멘텀을 봤을 때 탑픽으로 기아 꼽아주셨습니다. 저희 오늘 공략주 듣고 추가적인 전략 가겠습니다. 오늘의 공략주가 SM입니다. 엔터 쪽이 어제 JYP에서 또 아티스트 초동 판매 이슈가 되면서 흔들림이 좀 크게 나왔단 말이죠. 지금 엔터 쪽에 대한 접근 기회로 보시는지 SM 전략 주세요.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한 4개 정도를 좀 쭉 봤는데요. 네. 다올이랑 하나증권 대신 삼성증권 쪽 보니까 어쨌든 SM이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가 싸다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엔터주들이 12개월 선행 PER 15배 이하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, 네. YG는 좀 예외를 두겠습니다. 블랙핑크가 이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SM이 15배 이하로 가는 경우가 지금 14배 정도 되거든요. 여기서 밸류에이션으로 좀 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4분기 실적은 확실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엔터 하이브를 뺀 나머지 기업들이 다 이제 컨센 하회 예상이 되고, 그 여파가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는 거.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가 이제
공급 물량이 거의 50에서 70% 급감한 게 이게 좀 아픈 기억인데 다만 그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팬덤 이탈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네. 대신증권 분석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차기 앨범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급 물량이 충분히 회복이 될 거다. 그리고 이제 1분기에 미국 앨범 그 영화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공 갖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그 즉각적인 콘서트도 가능하다라는 게 다우투자증권의 분석이 있었고 모객도 한 71만 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쇼크 나고 그리고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이라든가 주가도 어느 정도 엔터주들은 좀 받았고 그러니까 하이브를 뺀 나머지를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이 라이즈라는 그 보이그룹인데 신인 그룹인데 네. 그 첫 앨범이 선 주문량이 103만 장 기록했는데 이게 좀 지난주에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좀 단계옥인가 아니냐. 그리고 왜냐면 이게 주문한 양과 실제 이제 판매된 양의 이제 차가 1,519장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. 이것 때문에 그래도 밀리언셀러인데 이게 이제 너무 당겨온 게 아니에요. 이런 좀 의혹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엔터즈 쪽에 좀 노이즈가 있었고 이번에 발매된 음원이 그 러브 119라는 노래고요. 그 2005년도에 발매된 그 이지의 응급실을 샘플링한 곡이고 네. 그게 그 쾌골 추정 OST였습니다. 앞 도입 부분에 들어가요. 거기 그 샘플링 이 바보야 부분이. 진짜 아니야. 네 맞아요. 그건 근데 그 부분 들어간 게 아니라 앞에 부분. 앞에 부분. 뭐 괜한 자존심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멜론을 보고 왔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차트인을 일단 했고 그래서 요거 라이즈의 러블리그 잘 좀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얘네들을 강조했는지를 좀 느끼실 것 같고요. 지금 시청자도 러블리그 좋다고. 네, 제가 한번 딱 듣고선 이거 왜 나한테 꽂히지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앞에 보인 샘플링을 우리 했구나. 추억을. 네. 그리고 지금 기존에 7인조였다가 6인조로 컴백을 했습니다. 멤버 한 명이 이제 개인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6인조 컴백을 했는데 그 멤버들 구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리드 보컬 소희도 노래 굉장히 잘하고 개인적으로 그 원빈이라는 그 센터가 원빈이 있어요. 예, 그 외모가 상당히 출중합니다.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SM 그 보이그룹 중에서 그 동방신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 첫 데뷔 무대를 보고서 얘네들이 정말 대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라이즈를 보고서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BTS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이그룹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. 약간 신년 운세 느낌인데요. 그리고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 아까 그 영화 앨범 발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거 이제 그 SM에서 이제 그 영국 쪽에서도 현지 보이그룹을 제작한 TV 프로그램을 이제 시리즈로 방영 예정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서구권에 진출하기 때문에 SM도 이제 그 상반기에 일본 남자 그룹도 그 데뷔 예정이고 여자 신인 그룹도 또 데뷔를 하는 예정이라서 여자 이제 그룹이 데뷔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레드벨벳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 나올 것 같아서 신인 그룹 그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있다 올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밸류에이션 싸다 볼 수 있겠고 하이브가 지금 32배 정도 될 겁니다. 그리고 SM 14배, JYP가 20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다 느끼 보겠고요. 증권사 목표가가 12만 원에서 16만 원 선에서 지금 그 분포되어 있고 네. 다올이 15만 원, 하나증권 13만 5천 원, 대신 16만 원, 삼성에서 12만 7천 원인데 삼성이 최근에 나왔거든요. 어제 나온 거라서 가장 낮아서 목표가는 가장 낮은 거 12만 7천 원을 개인적으로 선택을 했고 점접전 라인이 8만 4천 원 라인이니까 그 정도 좀 눌릴 때 기다렸다가 어제 저점이 8만 4,100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8만 4천 원 이하 정도에서 잡아보시고요. 그리고 손절가 8만 원, 목표가 12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 12만 7천 원 얘기해 주셨습니다. SM 살폈고요. 솔로에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혹시 간략하게 한 줄 코멘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올해부터 그 전기차 그 충전기 쪽 사업, 그쪽 파워 모듈과 서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ESL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. 이제 그 증권사 목표 그 추정치를 보면 올해 ESL 쪽 사업이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다소 좀 기대가 큰 것 같고 한 9천억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. 어쨌든 뭐 9천억이 1조나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서 ESL 쪽은 여전히 좋고 영업이익률도 한 15에서 16% 나오는 쪽이고요. 올해는 그 파워 모듈 쪽에 대한 그 실적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솔로엠에 대한 간략한 AS까지 받아봤습니다. 오늘 이제 끝자락이 결국 기억나는 거 약간 라이즈인데 앞으로의 행보 기억하겠고요. SM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.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